이게 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부동산은 지지하지만 비트코인은 미래 가치를 잘못 보고 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상품인데 라이트하우스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일단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화폐 가치가 없는 것은 맞죠. 그걸 화폐로 쓰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을 뿐더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라기보다는 일종의 미래 기술이나 금 같은 또 하나의 자산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기술로 봤을 때는 닷컴 버블 때처럼 너무 거품이 많이 끼고 있다. 그리고 안전자산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품이다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지역 분석하는데 거기 지역이 망해라 하고 하는 말씀 아니죠. 지역 분석하는데 꼭 그런 댓글 달려요. 아니 우리 지역 이렇게 까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다. 다른 지역은 거품 더 많이 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깠는데, 그런 것처럼 거품이 많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안전자산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은 전통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대신한다. 왜?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한정성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을 해줬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품은 한정성이 있습니다. 많냐 적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한정성이 있는 것 중에서 금은 특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선택이 된 거고, 한정성은 그 다음이죠. 옛날에는 금이 한정성이 있어서 가치가 높았냐? 연금술이라고 뭐 금 만들어내려고도 했다. 그런데 만들어내려고 한 이유는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 인정과 한정성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안전자산의 특성은 이게 아니죠. 안전자산의 특성은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이 적어야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이 적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안전자산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일촉즉발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국가 간 송금과 환전이 자유롭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으며 도난사고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송금과 환전이 자유롭다. 이거는 맞는데 도난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도난이 위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디를 털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털죠. 거래소를 털면서 피해 입은 이야기들이 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고에 돈 보관하는 것보다는 덜 안전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놓고 금은방 가가지고 금 산다. 금 투자는 금은방 가서 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중앙은행 같은 데다가 금을 사놓고서 그만큼 금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인증하는 거죠. 그쪽이 털릴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가상화폐가 그런 식으로 각국 중앙은행 같은 데서 확실히 보관을 하느냐? 가상화폐는 송금과 환전이 자유로운데 위치 추적이 안 된다. 그게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진짜 통화 가치를 많이 잃은 나라들에서만 화폐로 사용하는 거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예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화폐로서의 가치도 사실상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가치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그냥 비트코인 부정할 때도 그 얘기는 했어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냐. 과거에도 기술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닷컴 버블 때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투자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살아남은 데가 네벌, 도움 뭐 이런 데는 살아남았는데 잘했어 라이코스 이런 데 살아남아 있어요. 즉 너무 여기저기 높은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가치에 거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정성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량으로 계속 가치가 높게 나올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 130년 걸린다는 게 12년 만에 90% 채굴됐다. 왜 갑자기 130년 걸릴 게 12년 만에 90%나 채굴이 된 이유는 뭐예요? 보통 130년 걸릴 만큼 가치를 해서 한정적으로 차근차근 나와야 되는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니까 도구나 가우나 공장 돌리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시기에 유에서 물을 창조하고 있다. 90%나 채굴됐다는 건 뭐예요? 130년 걸려서 차근차근 채굴될 게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급하게 채굴하는 거죠. 지금 채굴해서 가치 높을 때 팔아먹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헝다 신용 등급 강등의 급락,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헝다 디폴트. 만약에 헝다가 아니라 테슬라가 디폴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죠.
테슬라 디폴트 하면은 머스크가 비트코인 만세, 비트코인 짱짱맨, 혹은 뭐 캐시 우드 이런 사람이 비트코인 나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런 데서 디폴트가 난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 급락이 맞는데, 중국에선 지금 비트코인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디폴트가 났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왜 떨어져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테더사에서 보니까 자금 중에서 대부분이 기업 어음이었고, 그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부동산 관련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테더와 비트코인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즉 보통 기업이 디폴트하고 무너지고 했을 때 안전자산은 오히려 버틸 수 있고, 위험자산 같은 경우가 무너지죠. 대표적으로 헝다가 무너지면은 연쇄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고 기업들이 영향을 받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급격히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은 주식이죠. 반대로 헝다가 무너진다고 해서 금값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금과는 전혀 다른 자산이다. 그래서 금값이 조금 뛸 때 비트코인이 많이 뛴 이유는 그거다.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테더 관련해서 기업 어음이 중국 부동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헝다에서 기습 디폴트를 발표하니까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 어음 비중이 50%나 차지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테이퍼링. 미국에서 테이퍼링 발표 언제 했죠? 11월 2일에. 그리고 11월 2일 지나서 얼마 안 돼서 11월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테이퍼링 발표하고 시행이 25일날 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발표하고 조금 더 버티다가 25일 되기 전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유동성 축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갑자기 그 물건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아니죠.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했다, 이것만큼 개소리가 없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했다 라고 한다면 투기 수요가 그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실수요 시장일 때 나타나는 말들이고, 투기 수요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시장, 대표적으로 주식, 코인, 그리고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심하죠. 가게에서 많이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죠. 왜?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뭐가 오니까? 유동성 축소가 오니까. 보통은 화폐 가치 하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가 되더라도 화폐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었다가 돈을 축소를 하더라도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이 돼요. 조금씩. 그게 물가 상승률이고,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위기를 맞고 개박살 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화폐 가치 하락보다 위험자산에서는 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게 유동성 축소다. 즉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을 때 각 국가에서는 유동성 축소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비트코인은 방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10월에도 11월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식 가상화폐에 불똥이 튄다. 자, 주식 가상화폐에 불똥이 튀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계속 위험하다고 하고 있죠. 거래대금 왜 쭉 줄어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 유동성 축소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죠. 저번에 뭐 우리나라에서 규제 들어가서 비트코인 위험하다 이야기했을 때 그런 댓글들 많이 다셨잖아요. 물론 저희는 우리나라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죠. 외국에서도 다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 대출 규제에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테이퍼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주식 같은 경우는 유동성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회사 자체의 가치가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라이트하우스라는 주식을 올렸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라이트하우스 주가가 떨어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은 라이트하우스 주가가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또 어떤 쓰레기가 갑자기 라이트하우스 주식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미지 깎아먹으려고. 그렇다는 건 반대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뜨는 주식이 나올 수가 있다. 그거는 회사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오로지 유동성 시장을 나타내는 그 척도다.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되면 가격도 축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연준회의 어때요? 지금 도매 물가가 이번에 9.6% 폭등했다고 합니다. 도매 물가 나오기 전에 소비자 물가 나왔을 때 테이퍼링 규모를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지금 11, 12월 150억 달러로 했어요. 그럼 총 300억 달러 했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에 한해서 900억 달러를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게 되면은 900억을 하는데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린다? 3개월이 걸리죠. 3개월이 걸리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언제다? 22년 3월. 그럼 22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이유는 유동성 축소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3월에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어때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2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약간 박스권에 있죠.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3월에 하면은 달러 가치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테이퍼링도 300억 달러로 규모를 늘리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동성 축소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죠. 방금 테이퍼링 발표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봤죠? 테이퍼링을 더 늘린다면은 저가라고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오겠지만 반대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팔겠죠. 결론 뭐예요? 자, 비트코인은 닷컴 버블처럼 거품이 껴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더가 헝다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헝다가 아니더라도 중국 부동산 기업 어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비트코인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아니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아니고 유동성 척도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면 확 늘리는 시기에 가격이 쭉 올랐다가 뺄 때는 빠지는 느낌이 보이고 있다. 같이 인정받은 이유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 테이퍼링 가속화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값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청년층이 주식코인 하는 이유가 하지 않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사냐. 근데 집값이 평생 오른다. 그러니까 평생 집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평생 못하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빨아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돈 번 사람들 누구냐? 머스크가 돈 엄청 많이 벌었으면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데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데 부동산처럼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